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네, 문재인 공식 라디오 달빛수다 올리원과 아수다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을 치는 11월 8일이고요. 방송은 11월 7일에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기획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시대 한정으로 얼굴이 가려지는 남자 다도 3단, 꽃꽂이 2단, 피아노 3단. 이 방송에서 지금 막 포커스가 게스트분이 이게 올리는 얼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니 앞에 이제 아니 근데 왜 눈치를 봐요? 자기 소개하는데. 아니 자신이 없어. 자석 배치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 근래 언젠가부터는 이 게스트분하고 저하고 언제나 마주보게 되거든요. 그 저번 주에 이제 이정호 교수님 오셨을 때도 네. 굉장히 어이없는 눈으로 널 쳐다보시가지고 저도 약간 좀 놀랬는데. 올리원이 지금까지는 신비주의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지고 숨기고 살았거든요, 얼굴을. 근데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실망하는 얼굴. 뭘 실망을 해요. 괜찮으신데요. 네. 과거는 더 좋았는데 지금이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저 고등학교 때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있었어요, 팬클럽. 다 확인해 보시겠지만.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예, 피아노 3단 육아 천재가 되어가고 있는 올리원입니다. 유아 천재예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아들이 태어난 지 지금 68일째인데요. 발육애가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천재 기질이 있어가지고 발육 천재네, 발육 천재. 발육 천재. 네, 아니 이가 나요 벌써. 이가 원래 안 난다면 의사들도 깜짝 놀래더만. 큰일 났다. 병원 너무 가보니까. 왜 애가 왜 그걸 빨라? 그래 저도 지금 좀 놀랬어요. 이가 나서 의사들 놀래고. 이빨 빨리 나는 거 가지고 발육자라고 진짜. 수학 천재는 얘기했어요. 올리원이 진짜 수학 천재예요. 똑똑해요. 아무도 캐치 못한 걸 캐치했어. 진짜. 아니 그런 거 뭐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알릴 필요 짜다려. 없고. 예. 네, 저는 올리원 앞동에 살고 있는 101호 아줌마고요. 저희 딸이 내일 수능을 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 넣도록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원래 애들은 엄마가 신경을 안 써야지 편안한 맞아요, 마음 맞아요. 상태로. 점사 너무 우리 101호 아줌마 덕분이죠. 아니 뭐 지 탓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엄마 탓이고 못한 거 다 지 탓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 좋은 엄마인데 네, 101호. 맞아요. 예. 네. 실상은 예. 모릅니다. 진실은 항상 가려져 있죠. 언제나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번씩. 우리 102호 아줌마가 예. 아주 웃음소리 화통한 예, 102호 예. 아줌마가 지금 예. 가정일 때문에 좀 당분간 못 나오시니까 예.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 안녕하세요. Are you scared? 백삼호입니다. 네. 아니 뭐 오늘 준비한 거 있다면서 끝이야? 아니, 그럼. 올리언님. 내가? 올리언님, 인사말이 길어진다면서요. 그거? 별로 아, 안 뭐 기네.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레파토리가 바뀌는 줄 알았지. 앞에 계신 분들 인물이 아주 좋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지. 저는 언제나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눈치 보고. 게스트들이 맞은편에서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뒤쪽에 있어가지고 저를 못 봤거든요. 아니 저분이- 마이크 앞에 갖다 대라고 해서 네. 앞을 쳐다볼 수가 맞아요. 없어요. 예. 이 마이크가 정면을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오늘 우리 목소리가 지금 잠시 들으셨겠지만, 네, 두 분의 호남이시죠? 호남이라 해야 되나? 호남? 감사합니다. 네. 호남 아니, 잘생긴 매력적이다 남자. 그래요. 호남. 저는 네. 저 혼남? 지방을 말하는 줄 나도. 알고 놀랐어요. 한자가 좀 약해요, 이 젊은 분들. 네. 잘생긴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진행할 거고요. 일단 게스트 소개하고 오늘 방송 내용을 약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약사회 회장님, 예. 부산 약사회 회장님이신 유영진 회장님이십니다. 27대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님이시고요. 저랑 띠동갑인데, 심정상 친구로 해도 되겠어요.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좋은 약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예. 소개 좀 약사회. 시켜주세요. 뭘까? 근데 약은 남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용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소개 좀 더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시 약사회 회장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산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 계시는 조금은
딸리는 거 맞죠? 약사 회장님보다. 바로 많이 인정하죠. 딸리고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태도 좋습니다. 네, 정치는 인정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네, 나를 버려야 얻습니다. 네. 지금 민주동합당에서 본인 소개를 지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사하구 갑의 지역위원장으로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후보 네. 부산 선대위의 상임 네. 모른다 선대 본인이. 본부장. 아니 본인 직책을 지금 제가 본인이요? 정신 좀 몽롱해요. 위원장인지 네, 부부장인지. 부산시당 위원장이셨는데 그게 네. 또 입에 붙어서 그러는 어.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운가 보죠. 이거 지금 양심 고백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솔직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상임선대 본부장요? 부산 문재인 캠프 상임선대본부장 최인호입니다. 예. 명함은 갖고 계셔요. 바뀐 걸로. 명함- 옛날 거 돌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명함 새로 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요. 오늘 저희 그 제목이 어게인 부산. 예. 저 캐나다 유학생 발음. Again, 부산까지 넣어서. again 부산. 부산 발음이 좋네요. 아 예. 정확하시. 예, 어게인 부산이란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됐고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쓰러졌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학생과 제야 세력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뒤 사망 원인이 은폐 조작됐고 고문 경과는 5명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사건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다. 80년대 중반을 지나며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학생과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은 치열해져 있었고 전두환 독재 정권은 그 같은 투쟁이 거셀 때마다 갖가지 간첩 사건과 용공 사건들을 조작해 이를 탄압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문은 필수적이었다. 86년 부천서에선 성고문 사건까지 저질렀다. 그 와중에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됐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당시는 국민들이 군사정권을 끝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던 때였다. 4.13 호원 조치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거부였다. 전국은 다시 시위로 달구어졌다. 5월 27일 마침내 전국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세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반독재 투쟁 세력은 하나로 결집됐다. 6월 10일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 살인을 규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호혼 철폐, 독재 타도의 열기는 뜨거워져 갔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는 전국 16개 도시로 번져갔다. 150만 명이 참여한 항쟁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특히나 부산 시민들은 격렬한 투쟁으로 맞섰다. 5.18 민중항쟁이 지펴놓은 민주주의의 불씨는 87년 6월의 거리에서 힘차게 타오른 것이다. 사실 뭐 누구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6.29 선언을 가져오게 만든 게 부산 시민들이었고 시민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죠, 생각보다는. 네. 저 평가가 네. 아니고 몰라요. 네, 평가 내성에도 못 올라요.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서울만 되게 부각돼 있고 네. 진짜. 저희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다 서울 중심 명동 성당밖에 없고요. 네. 부산 가톨릭 센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들 뭐 하셨습니까? 그때 너무 운동을 많이 하셔서 네. 자료를 안 남겨놓으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87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에 부산은 정말 6월은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그 그렇죠. 이야기를 예, 예. 하면서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기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의원님이 이제 그 당시에 참 어렸습니다. 예, 그죠? 저는 중2. 아. 예, 중2인데 그때 막 거리에 가면 막 진짜 뭐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저는 보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꼭 학생 운동에 이제 국한되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여러 상인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넥타이 부대라죠. 네. 네, 예, 생업에 넥타이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거리에 섞여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저는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87년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더라고요. 예. 모든 시민들이 개념 없는. 다 같이 참여했죠. 네. 근데 저는 대학교 가기 1년 전이라 기억이 네, 나고 오늘 게스트 분들은 그 항쟁의 중심에 계시던 음. 분들이라 그때- 당연히 기억나는 예, 거고. 그때 우리 최인호 씨는 학생이 있을 거고 네. 대학교 저는 3학년. 네. 30살로 오. 중앙동에서 직접 약국을 하고 있을 오. 때였거든요. 아, 근데 현장에서 중앙동에 부산에 중심. 중앙동이면- 근데 예, 바카스를 많이 주신 약사분이 우리 바카스도 줬지만은 네. 그 시민들이 다니면서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네. 여기는 약국 파란 돈 가지고 약 파란 돈 가지고 옆에 가게에서 빵 바구니 한 개 사서 네. 육교에 가서 던져주고 그랬죠. 저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김밥 싸시는 분이 직접 시장에 가서도 이렇게 싸셔가 나눠주고 뭐 그런 여러 시민들의 굉장히 참여와 호응이 깊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들도 그냥 와서 그 학생들 네. 갖고 공짜로 주고 그랬죠. 네. 예, 그럼 일단 이 6월 항쟁이 예, 시작된 항쟁이- 이유를 이 예. 방송이 듣는 분들이 뭐 40대, 50대면 좀 나은데 예. 그 30대 뭐 20대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6월 항쟁이 생소하죠. 뭐야 이렇게 되는 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설명을 우리 똑똑한 수학 천재 올리원님 오늘 이거 잘하면 역사 천재까지 가요. 해보세요. 예. 근현대사 전제라고. 근현대사 천재. 현대사. 좋다. 예, 이게 이제 발생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시작된 시발점이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이제 광주 민주화 이제 운동이 네. 일어났죠. 그 민주화 1980년, 운동에서 네. 80년에서 일어났고 그런 이제 명백들이 계속 유지를 되어 오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게 되면서 1987년 4.13 호원 조치란 걸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근데 국민들 호원조치 앞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아, 되는 그러니까 게 그 호원 조치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지금은 직선제죠. 모든 국민들이 네. 1인 1표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쉽게 말해서 체육관 선거, 반장 선거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체육관에서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아니죠. 예, 예. 통일주체 국민의 통일주체 대의원에서 국민의 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모여서 네. 예. 1987년은 전두환 대통령 28만 원 대통령이에요.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대통령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7년이었고 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가 이제 직접 선거를 하지 않고 간접 선거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반장 선거보다 못하죠. 예, 수준이. 반장 선거도 예, 못하죠. 예.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음. 자기가 그만두고 자기 친구인 노태우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직접 선거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한 짓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직접 선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도 생각했는데 그 너무 안 근데요, 되니까. 거기서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네. 그 노태우 대통령에게 바로 네. 이 정권을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한 번 더 하려 했어요. 원몰 타임. 네. 4.13 호원 조치의 네. 그 실제 내용은 아. 본인이 한 번 더 하고 한번 싶은 더. 욕구가 네. 많았어요. 예. 호원 조치 자체가. 그렇지. 원래 독재는 그러다가 이제 6월 계속 하고 항쟁 싶지. 때문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네. 그 직선제 개헌 발표도 노태우 당시 그 네. 민정당 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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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부각이 되면서 후보로 가는 과정이지 네. 그 전까지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음. 그 욕구 분출이 4.13 호원 조치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네. 그렇죠. 회장님. 그렇구나.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4.13 호원치 전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86년 12월 28일 시작된 이제 건국대 예약투에서 예약두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한 1290명이 구속 바로 예 학교에 자, 1290명? 이걸 헬기까지 띄우고 이랬다는데 그 예약투란 게 뭐죠? 지금 86년도에 사람들 잘 모를 건데. 그게 86년 예, 네, 건국대 서울 사건. 건국대. 건국대 사태라고 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아마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이 건국대학에서 모여서 농성을 했어요. 예, 예. 한 2,000명 정도가 예. 아마 했지 싶은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헬리콥터까지 예, 동원해가지고 예. 헬기가 그 있죠. 농성하던 학생회관을 막 거의 뭐 체류탄 쏘고 거의 뭐 그 전쟁 치르듯이 진압을 해가지고 뭐 1,000몇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죠. 예. 근데 1290명 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아마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구속 네. 예. 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도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 네. 그 진압 과정에서 우리 학우가 한 두세 명이 사망했다. 예.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서 네. 교내 나무에 계속 붙였어요. 네.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그 긴급 집회가 열렸는데 부산대학에만 한 2, 3천 명 정도 네. 우리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네. 그래 쭉 이제 교내 돌다가 교문 앞에서 네. 정경들하고 대치하다가 또 투쟁하고 데모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 뒤로 또 이런 이제 건국대 예약투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1월 14일 날 이제 아마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실 텐데 87년 네.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대공 예, 예. 분실에서 쉽게 말해서 물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이지. 예, 물고문을 받다가 이 유명한 말이 있죠. 탁하고 치니 악하고 죽었다. 하고 죽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아이고 하고 죽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의 의식 구조와 또 국문을 진짜 호구로 생각하고 또 그들의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이 반대하는 사람 전표거든요. 하나 예.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런 거 뭐 아무 네. 거리낌 사람, 없다. 사람 예, 목숨이 사람 목숨 안 하고 네. 뭐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1월 15일 날 지금하고 조금 틀리죠. 중앙일보에서 이걸 아마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87년도에 중앙일보 아침마다 사봤어요. 예, 중앙일보 그때는 좋았어요. 사면 조그맣게 하단 기사에 나온 걸로 중학생인데 기억나요. 중앙일보 사봤습니다. 아 제가요, 제가. 예, 예.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니요, 대단하네. 고3. 아, 고삼. 근데 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 앞에 오늘 게스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이 통폐합됐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죠. 보도 지침이 뭔가 하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뭐 이 기사를 쓰고 자유롭게 편집국에 회의를 거쳐서 신문을 찍어야 되는데 검열이지 검열. 예. 네, 아, 미리 이제 미리 다 검열. 낼 거 정해 예, 주는 보도 거지. 지침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약간 보도 지침을 무시하고 1월 15일 이제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일간 신문지에 일파만포로 번져서 1월 18일 이제 모든 일간 신문지들이 보도 지침을 무시하고 탑이라죠 일면을 이제 그때 다 장식하게 됐거든요. 이 박종철 열사의 이제 고문 이 사건을 고문 그리고 치사 고문하고 사건이죠. 치사 사건이죠. 아, 지금 언론사보다 낫다. 그때는 아니 이런 게 보면 중앙일보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 그때는. 지금 언론사보다 낫다. 호기란 것도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MBC나 이쪽 사람들하고 좀 많이 그러니까. 틀리고, 예, 지금 언론 환경은 좀 틀리다 생각이 드는데 훨씬 이제 억압받는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예. 이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제 반대가 심해지면서 4.13 호원 조치, 예. 호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겠다.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간접 선거를 계속 나가겠다 하는 그게 호원인데 그게 그게 반대해서 반대하는 일어난 게 이제 6월 항쟁이죠. 예. 네. 예. 이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이제 탄압과 고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지 많았지만 박종철 열사의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전까지는 알았다. 시시하면서 예, 예. 사람들이 무서워만 맞아요, 했죠. 예, 맞아요. 많이 예, 무서웠겠죠. 예. 공포, 국민을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통솔할 수 있는 공포라는 그런 힘을 전두환 그때 전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잘 활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4.13 호원 조치가 나왔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호원 조치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이거 진짜 예. 이거는 6월 항쟁 중에 일어나는 예, 거죠. 6월 그분은 9일로 부산분 아니셨나요? 예, 연세대. 연세대. 예, 예, 예. 부산 연세대? 사람 어, 부산분 아니. 아니었어. 1987년 6월 9일 날 한참 그때 이제 체류탄이나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정경 어와이나 많았을 때 쉽게 말해 체류탄을 맞고 바로 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즉사 바로. 한 사건. 근데 보통 그 예. 4.13 호원 조치가 내려고 난 뒤에 네. 네. 아까 언론에서도 그 박순철 고문 사건이 나왔지만 예, 예. 지식인들이 네. 각 시국선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하면서 지식인들이 네. 이 현장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시작되려면 우리 그 이명박 각하 때는 촛불 시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는 게 있는데 여기 6월 항쟁이 시작되려면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에는 4.13 호원 조치 내리고 난 뒤에 네.
대학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 네. 또 저희 약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시국선에 참여했거든요. 약사님들은 좀 보수적이라 보수적이었나요? 이런 데는 예, 안할것 그 당시에 같은데. 저 아주 가까운 그 이철희 선배님하고 저하고 네. 주도해서 아, 이철희 전 약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네. 주도를 진짜 많이 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 부산 경남 49명이 네. 서명을 해서 음. 인간의 건강은 네. 그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네. 정신적 또 사회적 건강도 포함된다. 네. 그래서 시국선언을 홈조치 철폐 시국선언을 했죠. 예. 그걸 우리가 49명이 서명을 해서 네. 전국 6대 1간지에 다 보냈는데 예. 그 당시 보통 교수님들은 그냥 그 자기 이름만 이렇게 서명한 예, 예. 형태였는데 우리는 명단을 딱 만들었어요. 어. 이름, 약국명, 주소까지 아, 해서 근데 전국 6대 1간지에 보냈죠. 그 당시 상황으로서 굉장히 예, 위험한. 예. 그런 위험하지. 예, 이 예. 세무조사하면 어떡하시려고. 나이 30에 결혼을 안 하셨구나, 그때. 결혼했죠. 버리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독립운동이잖아요, 이러면. 그랬더니 그 대한약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아, 또. 당연하지. 예. 압력 없으면 안 되지. 동의를 이게 우리가 신문에 안 나게 할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절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신문에 다 났었는데 네. 그 실제 또 우리 직접 우리 약국에도 행사가 찾아와서 예? 뭐 하고 다 그랬죠. 아, 진짜 그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건데. 독립운동이지. 예. 그런 시민들이 열기가 그 네. 당시에 음. 저항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같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 우리가 시국선언을 한 게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29일이니까. 예. 예. 그때부터 그게 시작돼 가지고 6월 항쟁 도화선으로 슬슬 이렇게 이제 불붙기 서서히. 시작한데, 예. 뭐 호언을 계속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이때부터 슬슬 하기 시작한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이제 4월이면? 전국적으로는 아까 건대 사태 때부터 예, 예. 학생들이 이제 소수의 이 시위하는 인원에서 완전히 수천 명으로 한 어, 학교 단위에서 예, 예. 학교 단위에. 소위 말하는 네. 학우 전체들이 이제 나서는 그런 양상으로 돼갖고 네. 부산에는 이제 부산대학에서 4월달에 학내 민주화 투쟁이 있었죠. 예. 성공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성공했죠. 당시 총학생회장이 김종삼. 김종삼 씨. 김종삼. 네, 그분이 그래. 지금 온천동에 지금 한의사로 네, 계세요. 하기시습이라는 맞아요. 인물 장난 아니십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더 잘생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학내 민주화 투쟁하면서 네. 아마 많을 때는 만 한 3천 명 아. 정도가 모였으니까 아마 단일 학교 사상으로 네. 그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들만큼 네. 이 학내 민주화 투쟁이지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넉넉한터라고 예, 예. 그 옛날에 대운동장 네. 거기를 거의 뭐 스탠드는 막론하고 네. 운동장까지 다 메웠으니까. 아, 만 명이면 그렇죠. 네. 학생들이요? 네. 그 이제 학내 민주화 투쟁을 그렇게 하는 와중에 4.13 호원 조치가 또 벌어졌거든요. 아, 그 시기네요. 4월. 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가 딱 발표되니까 이제 학내 민주화 투쟁을 하더라도 네. 학생들이 또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또 있으니까 예. 사회민주화 요구들이 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네. 이 그 직선제 개헌에 대한 네. 그 요구들도 자연스럽게 분출이 되고 같이 그 이제 힘들이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 우리 약사분들 시국선언 비롯해서 교수님들도 시국선언하고 변호사분들도 시국선언하고 자꾸 이제 사회 바깥으로 쫙 전반으로 확산이 네. 되는 과정이죠. 네. 그 과정이 이제 뭐 다 모여져서 이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체계를- 조직 체계가 이야기를 좋네. 말씀하시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 줄여서 국본이 국본. 네. 줄여서 아. 국본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어. 그 당시 이제 국본에서 지금 또 문재인 문재인 후보 후보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님, 예. 그렇게 참여를 노무현 같이 했죠. 대통령님이 그때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네.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뛰었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죠. 아, 저도 그 얘기해봐봐. 김무성 의원이. 아니 아니 금무성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김무성 의원이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후보님이 6월 항쟁에 참여를 안 했다. 예, 그런 아니, 거. 난 보면서 사진을 봤는데. 그래갖고 아, 내가 그 며칠 전에 나온 거 찾아봤어요. 말이죠. 예, 그거 어떻게 며칠 전에 생각하십니까? 그 이진복 의원이 예. 이진복 의원이 예, 잘못 이야기. 아 죄송합니다. 저희고 이제 그뭐 국회의원인데. 구마 항쟁 때는 없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예. 아마 6월 항쟁 보고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회장님 좀 외람되지 먼저 말씀해도 되겠죠? 예, 예. 아이, 또 아름다운 모습 너무 보이세요. 심하죠. 그 이제 민주헌법 쟁취 네. 국민운동 부산본부 예. 예 상임 집행위원장이 이제 노무현 전 그죠. 대통령이시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이제 집행위원으로 네.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기가 막히게 역할 분담이 잘 된 게 네. 이제 노무현 당시 변호사님은
시주도 하고 맞아요. 바깥에 맞아요. 직접 좀 좋아하셔. 뛰고 연설하고 네. 활동하고 네. 그런 거 잘 어울려. 하나 예를 들면 부영극장 지금도 있죠. 피프광장. 부요? 부영, 예, 아, 예, 예, 부영. 예, 부영. 네. 피프광장 예, 네, 광장 광장.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2733 대회라는 게 있어요. 예. 2월 27일 날 그리고 3월 3일 날. 예. 그날이 뭔 날이냐면 이제 박종철 열사, 아. 예. 고문치사, 은폐 그 규탄 규탄대. 범시민 대회를 네. 이제 남포동이나 시내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가두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86년도까지 가두시 할 때는 네. 시민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죠. 아. 네. 근데 이상하게 네. 그때부터 시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아, 이제 그때부터 벌써. 차도를 증거해서 이렇게 가면 네. 그 시민들도 이제 스크럼을 짜고 네. 이제 같이 동참도 하고 육교에서 박수도 쳐주고 네. 또 우리 유 회장님처럼 어려운 약사님들은 바카스도 주고 예. 그때도 바카스 있었죠. 맞아요. 바카스 있었죠. 바카스. 바카스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과정인데 예, 예. 33대쯤 네. 되는가 하여튼 그쯤에 그 피프광장 지금 예. 그 앞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막 2, 3천 명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이제 체류탄을 쏘았을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예. 그런데 이제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한 2, 30분 후에 다시 이제 부영극장 다시 몰려들었어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당연히 도망갔다가 네. 네. 당시 이제 부영극장 앞으로 오니까 딱 어느 한 분이 딱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제 체류탄이 이제 터진 그 현장에서 네. 그 손수건을 가로막아도 이제 상당히 예, 다 스며 그 들어오거든, 정도로 예. 힘들고 어떡해요. 눈도 잘 못 뜨는 네. 상황인데도 딱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몇 분 반 분인데 보니까 이제 노무현 변호사라. 아, 그 사진도 사진이 유명한 예, 사진. 그 사진이 그 그 사진. 사진. 아. 사진. 혼자 딱 앉아가지고 네. 체류탄 터진 그 체류탄 가스가 역시 막 강하다. 또 완전 그 와중에 저는 체류탄을 한 번 맡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끔찍해요. 독하죠. 끔찍해요. 그 당시는 더 독했어요. 어. 더 독했는데 지금 저도 많이 이제 연해졌어. 아니 그 당시 우리나라 체류탄이 그렇게 성능이 좋았다. 네, 성능이 좋았죠. 데모가 더 심해질수록 체류탄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근데 87년도 때는 더 이제 세였는데 아무튼 그래 이제 그 딱 보니까 그 와중에 딱 정자세로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노무현 변호사인데 가면 그때 저도 이 데모를 한 데모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체류탄에서는 내가 부산 지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문 앞에서는 제가 제법 날렸어요. 아, 체류 이동 좋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가서 다시 왔는데도 끊임없이 20분 동안 계속 앉아있다. 이거는 예. 진짜 이 센 변호사다 했는데 그럴 정도로 투쟁성도 예.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아주 셌고 그래 했었죠. 아, 근데 이제 그때 김무성 씨는 뭐 하셨어요? 그분도 아마 야당 하기 때문에 통일민주당 예, 예. 네. 그 당시는 국회의원은 이제 아니었을 건데요. 국회의원은 안 했고 아니겠죠. 이름은 아, 올라와 야당의 있는데. 뭐 간부 국회의원 정도. 안 했어. 예, 예. 야당의 간부 정도. 그때 했어. 야당이면 다 이름을 올렸겠죠. 안 그런데 올리고. 저도 통일민주당 근데 이제 걸 정확하게 하면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 당시 아니고 부산에서는 네. 김무성 씨가 활동을 거의 예, 안 그저께 했던 것 같은데. 말한 분은 이제 이진복 의원이 이제 10월 6월 항쟁을 이제 잘못 알고 부마 항쟁 때 안 보였다 아마 이렇게 아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제가 김무성 기회가 씨가- 김무성 씨가 공항에서 아마 아, 그래요? 9월 뭐 20 며칠 인터뷰인가 뭐 10월 초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9월 말이에요. 그때 9월 말에. 당시에 예, 예. 자기는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아니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예. 네. 뭐 이럴 정도로 하여튼 그
그 노무현 변호사님은 뭐 역사 기록에도 있지만 네, 아이고 저도 당연히 수많은 생각하죠. 그 증언자들이 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산에서 가장 김무성 주도하셨다. 씨가 부산에 없었대잖아요. 그런데도 못 받겠지. 불구하고 뭐 그런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고 네, 저도 이해가 잘 또 안 이제 가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님은 그 저희들도 시위 현장에서는 이렇게 자주 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6월 항쟁 때 보면 이태춘 열사가 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 때 네.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 또 오셔 추도사도 하시고 그런데 두 분이 기가 막히게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네. 바깥으로 예. 주로 선동하고 연설하고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노무현 변호사가 했고 네. 또 문재인 이제 변호사는 그 당시 이제 투쟁을 기획한다든지 네. 예. 또 뒷바라지 한다든지 네. 또 내부 이제 정리한다든지 이런 네.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 보면 이제 그래도- 문재인 변호사님이 그 이제 6월 항쟁 전에 네. 그 주도해서 만든 중요한 단체가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 줄여서 천사협이라고. 예. 6월 항쟁 당시에 특히 부산에서는 이 천주교의 그 도움이 컸는데 그렇죠. 예. 이 천사협의 초대 회장이 아.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센터 농성도 벌어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 3,400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그 안에서 이제 농성을 그 안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했다. 했죠. 그때 저도 그때 네. 문재인 변호사님 어. 배웠어요. 그때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천사협이 주도적으로 했죠. 아. 그래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분민협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고 네. 문재인 네. 당시 변호사가 네. 또 뭐 여러 하여튼 그 단체 예. 공예 추방 협의회 이런 데도 주도적으로 했고 그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뭐 역할이 없었다 이거는 뭐 어떤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죠. 네. 그러고 그 뭐 일단 뭘 이야기 드리자면 그 제가 그 현장에만 있었거든요. 네. 왜 있었느냐면은 이제 제가 가톨릭 그 센터 말하는 바깥 거죠. 예, 네. 바깥 센터도 있었고 그 바깥 우리 그 현장. 이철희 전 우리 회장님 네. 제가 되게 친했기 때문에 네. 늘 같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이철희 회장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네. 변호사 시절에 단감성당에서 송긴 신부님한테 세례를 두 분이 같이 받았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86년도에 송긴 신부님이 미국을 가면서 그 송긴 신부님 타는 차를 스텔라 차를 우리 이철희 회장한테 줬어. 스텔라. 그 당시에 그 스텔라 차를 또 이철희 회장님 내를 또 뒤에 주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탁 다니는데 그 차를 가지고 네. 그 트렁크에 예.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때 데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맵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를 가득 싣고 예, 비싼데. 마스크를 가득 싣고 그 가톨릭 성당으로 예. 들어가고 우리는 겨우 통과를 수님 한번 태워가지고 들어갔죠. 아. 그래서 그 수녀님을 당시에 태우고 가야지 건물에서 예. 통과가 그래서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님도 그 당시 그 현장에 다 있었고 체류탄 맞아가 눈 닦고 하는 장면 내도 지금 선합니다. 그 큰 눈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고 네, 이렇게 아니 좀 근데 문재인 튼튼하고 후보님이 하셨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 체류탄 그 연기 그거에 이제 익숙해져 좀 있다 나을 수도 보니까 있겠다. 그 네. 그때 그 예. 데모를 하고 체류탄 터지고 할 때 그 상황이 네. 얼마나 그 심각했냐면 예를 들면은 그 체류탄 터지면 학생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네. 막 따라오면서 이제 그 이제 전경들이 죠 따라오니까 학생들이 서면에 있는 그 우리 선화약국이라고 있는데 네. 그 약국으로 4명 좀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주죠 그럼 보통. 예, 샷다오는데 전경이 뭐 약국 안에 체류탄을 까여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국이 엉망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젊은 약사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약국이 엉망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 약사들이 약사장을 그 당시 약사장을 찾아가서 경찰국장한테, 지금 경찰청장이 그때 경찰국장이요. 단체로 왜 항의 안 하냐고 우리가 막 가서 방문하고 막 이런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항해를 했습니까 그때? 보상 받아야죠. 아니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 우리 네. 그때 우리 회장님이 네. 나이 좀 많으시니까 그게 보수 있게 그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약사들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늘 푸른 약사인가 뭐 청년 약사인 만들어서 경문을 써가 전 회원들 돌리고 그랬었죠.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납니다. 만행을 예, 근데 우리 왜 가만히 안 하고 있느냐. 정권 다도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국에 체류탄을 준 건 아니고 예. 계속 바깥으로 끊임없이 제공하고 시위를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찍혔네요. 신청경이 찍혔네. 그 정보부에 찍혔네 보니까. 그 부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잖아요. 6월에 이렇게 거리로 나오면서 학생들은 그때는 공부는 안 했겠습니다.
공부는 못하죠, 뭐. 예, 학점 47년. 얘기 하지 마세요. 아픈 계획입니다. 아니, 재인호 위원장님은 지금 뭐 박사 과정도 끝내신 박사신데 뭐 저는 수료입니다. 수료예요. 아, 그래요? 아. 정직하시네요. 저는 표절 안 했습니다. 그렇지. 프로필에 나오더라고요. 박사 과정. 이래서. 그 학생들은 그럼 공부를 못하고 거리에 매일 나와서 그러니까 시위를 당시 하고. 부산대학은 4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학내민주화 투쟁하면서 때. 동맹휴업 때문에 시험도 못 쳤고 네. 네. 또 6월 항쟁 때문에 또 동맹휴업을 네. 했거든요. 또 시험 못 쳤고. 네. 그래 아마 그때가 제가 아마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다 비슷하게 시험 못 쳤기 때문에 평균 비슷하게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아. 우리 다닐 때도 이제 우리는 부마항쟁 세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닐 때도 거의 4년 중에서 한 2년 반이나 3년 정도밖에 공수업을 못 받았죠. 네. 그 당시도 하도 휴교령이 많이 내려.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 별로 안 중요하네요. 이분들 지금 위치를 보니까 수업 안 받아도 너무 괜찮네요. 불안이고 그렇죠. 네. 아니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평소에 감정이 좀 안 좋으세요, 두 분. 아니요. 저는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지금 그 부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6월 항쟁이 되는데 지금 서울 쪽에서 부산 쪽에 있는 6월 항쟁의 역사는 별로 기록되지 않고 서울 쪽 역사가 나와 있는데 네. 명동성당에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시위를 그만두자 이런 얘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7일인가 뭐 6일 만에 그만뒀죠.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6월 9일 날 예, 6월 9일. 이한열 열사가 예. 체류탄을 체류탄.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어요. 네. 근데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예. 병원에서 병원에 이제 갔죠. 혼수 상태에서 상당 기간 있었죠. 예. 그러니까 6월 9일 날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당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이한열 열사 네. 이제 안 돌아가셨지만 네. 규탄하고 또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같이 이 두 은폐 가지를, 조작 사건을 이제 규명도 하고 네. 이 투쟁 열기를 이어가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맹동성당으로 가서 농성을 네.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6월 이제 15일까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6월 항쟁이 이제 전기가 됐는데 예. 6월 15일 날 이제 해산을 하죠. 맹동성당에서. 예, 해산을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시들해지나 예.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서 이제 6월 16일 날부터 22일까지 네. 그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이 벌어지죠. 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부산의 시위가 더 이제 불이 붙고 가톨릭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네. 그때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매일 가톨릭 센터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시위를 하고 나면 가톨릭 센터로 가서 격려하자 예. 이 운동이 벌어지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당시에 이제 천사협 아까 말씀드린 아, 대로 예. 초반에 이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 네. 초대 회장을 지내시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농성자들 그 물품을 지원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격려하고 또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은 6월 15일 날 맹동성당 해산하면서 좀 시들해지는 듯 했는데 그렇죠. 부산은 더 크게. 16일 날 네. 가톨릭 센터 예. 부산 가톨릭 센터 예. 농성을 하면서 부산이 더 이제 그 네. 불이 붙었죠. 그러면서 이제 6.29까지 쭉 가는데 그 이제 그 부산이 불이 붙으니까 강주로 다시 확산이 되고 네. 예. 광주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네. 더 이제 전국적으로 더 열기를 이제 음. 뿜어서 결국은 6.29 승리까지 이루는 그런 항복선을 과정이죠. 예, 6.29 가 근데 쉽게 6월 말하면 항쟁이 항복선이죠.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부마항쟁의 어떤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때도 그런 굉장했잖아요. 것도 있었지만은 네. 예. 그 당시에 부산은 그 통일민주당 네. 김영삼 총재죠 당시 네. 그분을 중심으로 한 통일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세었거든요. 네. 그때 야당이었죠. 예. 예. 그래서 부산은 특히 그 항쟁에 많이 참여가 된 거죠. 네. 시민의 지지도 얻었고. 네. 근데 뭐 뒤에 3당 합당해가지고 야당 씨를 싹 말려버렸는데. 아이고, 그건 진짜 가슴 아픈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사람들은요, 제가 놀랬던 게 제가 8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임은현 씨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 강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87년도에 그 뜨거웠던 6월 항쟁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부산에서 정말 대단하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은현 씨가 멍미 이런 분위기잖아요. 서울 수소리야. 서울에서 다 했는데. 인정을 안 이제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거의 이제 사실 서울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부마항쟁도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 18년 네. 그 기간을 이제 종집을 찍은 사건이고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이제 항쟁이 일어났다면 네. 그마 이제 그야말로 이 역사에서 오히려 훨씬 더
평가가 평가가 제대로 좀. 됐을 건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항쟁이다 보니까 네. 최근까지도 이 서울 사람들이 부마 항쟁에 대해서 그냥 지방에서 뭐 그냥 데모 좀 크게 한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부마 항쟁 뭐 특별법도 만든다, 네. 뭐 박근혜 후보까지 심지어 만들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대로 평가하는 길이 열렸는데 6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네. 부산 가톨릭 센터 네. 농성이 다시 들어가서 네. 6월 아마 20일 전후쯤 네. 됐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옛날 부산시청, 네. 지금 그 강북동의 롯데백화점, 예. 아, 에서부터 맞아요. 고관, 옛날 네. KBS 이제 예, 방송국이, 고관 있고, 예. 거기 거기까지는 완전히 이제 해방구가 되죠. 크기가 그러니까 길지 않나요? 경찰이 아예 거리가? 이제 장난 아니죠. 방송국하고 시청 네. 그 사이를 아예 비워준 거예요. 아. 시대들은 거기서 놀아라. 왔다 갔다 네. 해라. 우리는 예. 시청 지키고 방송국 지키겠다. 네. 왜냐면 워낙 많은 시민들이 뭐 10만, 20만 명이 모이니까 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경찰 네.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송국하고 시청만 지키겠다 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데모하고 이래 있는데 네. 이제 서울이 소강 상태에 이제 빠지니까 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아하, 아. 원정 데모. 원정 와가지고 이 서울은 벌써 시들하는데 부산은 부산이 더 뭐 세죠. 예. 정말 더 하다고 네. 정말 신난다고 네. 그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네. 또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계셨고 맞죠?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럴 정도로 부산이 서울이 시들해진 거를 이제 그 커버를 하고 이게 이제 그 강주로 확산되고 예. 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이 서울로 됐죠. 예. 열기가 올라가는 음.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부산에서 한 거죠. 아, 굉장히 부산에서 자랑스럽네요. 그렇게 예. 열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타오르게 된 계기가 부산의 국본의 역할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조직적이었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네. 부산 국본의 역할. 예. 그럼 다시 그러니까 부산 국본이 좀 달랐던 점은요. 네, 그걸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국본도 제야 인사나 학생들 다 참여하고 네. 또 여러 지식인들이 참여했지만 부산에는 이제 특히 그 변호사님들, 예, 아. 그 노무현, 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네. 이 변호사님들이 그냥 시국 선언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그죠. 몸소 현장에서 맞아요. 거리에서. 네. 데모의 주동자로 네. 현장에서 네. 직접 나선 이런 점들이 또 다르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약사회에서도 이렇게 막 나서주시고. 예,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신부님들이 또 거리에 직접 나서시고 이런 점들이 다른 그 도시보다도 네,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의 달랐던 점이죠. 참여를 이끌어낼 더 수 많이 있었죠. 이끌어내죠. 네. 네. 특히 이제 약사분들이 기폭제가 많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때 거리가 그럼 비어졌다 그죠? 저는 그쪽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그걸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9일, 20일 정도인 것 네. 같은데요. 그때는 서면 노타리에서 네. 범내골 노타리를 지나서 네. 그 지금 14선 도로입니까? 네. 예. 지나서 저 오바브리지 있죠. 네. 그 진시장 지나가지고 그 오바브리지까지를 다 메울 정도니까. 아, 차들을 아예 안 다니고. 아예 뭐 네. 차는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50만이다, 60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면 뭐 시민이 이거는 굉장히 서울의 진짜. 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네.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뭐 바카스 이야기했지만 네. 바카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담배. 그렇죠. 담배 제일 중요해요. 담배가 뭐 그냥 뭐 납체로도 날라오고 날라오고 빵. 이걸로 이제 그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담배를 이제 다 풀어가지고 아. 뿌리고 그럼 하나씩 하얀 담배 하얀, 네. 담배 눈들이 막 그리고 현금요, 집회가 막 날아다녔어요. 그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집회 100만 원, 막 200만 날리고. 원이 한꺼번에 모일 때도 아니 있었죠. 시민들은 왜 그 서울에서는 뭐 흰 손수건 막 이렇게 버스 타고 하면서 흔들어주고 휴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가 본 자료는요. 부산에선. 이제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네. 창문을 통해서 휴지 같은 거 두루마리 휴지도 휴지를 있는데 던져주고. 부산 사람들은 휴지 같은 거 안 뿌립니다. 돈을 뿌립니다. 부산 시민 아니, 멋져. 그것도 그렇다면 필요하긴 해요. 부산 경제가 좀 회장님 괜찮았죠. 괜찮았죠. 그때. 괜찮으니까 약간 돈이 네. 뿌려졌지 바카스 돌리지고 근데 서울이 그때 힘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마 학생들이 체류탄 때문에 맵다고 아마 휴지를 준 것 같은데 그랬구나. 두루마리 휴지가 저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바로 날아갑니다. 그죠? 진짜 신났겠어요. 근데 힘들지만 원래 부산 시민들이 좀 지금은- 열정이 지금은 왜 대단하기 그래요, 때문에. 부산이 근데?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죠. 6.29 선언에 이제 항복을 받았잖아요. 노태우가. 그러니까 6.29 선언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6.29가 뭔지. 첫 번째가 대통령제를 직선한다는 게 제일 큰. 그게 제일 크죠. 뭐. 예, 예. 일단 그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 1인 1표제가 맞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보통선거가 된 사람들의 거지, 평등 보통선거 보통선거 된 거죠. 1인 네. 1표제가. 예. 그 힘으로. 그러니까 저 답답한 게 그렇게 6월 민주 항쟁을 통해서 표를 얻었는데 투표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예. 놀러 가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표 그때는 그러니까 87년 직선제라는 게 예. 그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예. 그렇죠. 아까도 받아낸 말씀했듯이 거죠. 부산에서도 이태춘 열사 네. 당시에 또 사망했고요. 네.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나 네. 재야인사들이 심지어 그 목숨까지 잃어가면서까지 네. 우리 손으로 음. 대통령을 뽑겠다. 예. 네. 이게 이제 직선제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직선제인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이 피해 역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직선제 역사도 그만큼 많은 희생을 이제 그 네.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들의 네. 이 아주 소중한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투표의 권리를 쉽게 이렇게 예,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는 것에 예.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또 그 뭐 야외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갔다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이 되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투표 시간은 연장이 돼야 된다고. 놀러 보죠. 가는 그렇죠. 사람보다는 예. 일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예. 그건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또 사람이 참여 많아요. 못하는 투표를 또 하고 싶은데 싶어도 못하는 예, 사람이 마치면 많으니까. 예, 또 예. 너무 투표를 늦고 못 하니까. 하니까. 예, 예. 네. 그때 부산에 위수령 얘기는 있었다니. 위수령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소문이- 너무 심하게 데모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항복 선언하기 전에 네, 전에 6.29 그러니까 전에. 너무 막 열기가 왜냐하면 뜨거워지니까. 소문이 막 흉흉하게 돌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6월 20일이 넘어가면서도 네. 계속 이제 부산에서는 밤마다 이제 뭐 데모가 되고 네, 특히 이제 방송 밤에도요? 안 밤에. 자요? 밤새도록이지. 밤새도록이죠.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산시청과 그 KBS 그 사이 아까 말씀드린 예, 그 고간, 거리가 초량 뭐 고간. 해방구처럼 됐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항쟁이 열기가 더 해가고 이러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소문이 도는 게 뭐냐면 아 강주 사태처럼 네. 이 군이 투입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6월 20일 좀 넘어가지고 네. 밤에 한참 시위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총학생회장 김종삼 네. 네. 학생의 이제 그 보디가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홍마를 태우고 그러니까 어. 저는 시대가 여기 있으면 시대를 보고 있고 예. 네. 이제 당시 학생회장은 이제 방송국을 보고 거꾸로 보고 반대로.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은 요 뒤에 있는 거죠. 네. 제 보고 제한테는 뒤에 그러니까 있는데. 기마를 태운 거죠. 기마를 네. 태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경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는 거라. 어? 깜짝 그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래-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군 투입이 된다는 발포 소문에다가 이 소리가 혹시 기관총 소리인가 싶어서 발포, 예, 예. 진짜 다리가 확 풀리더라고. 그런데 한 3초쯤 있으니까 막 그 하얀 연기가 막 뿜으면서 막 지랄 같은 뭐 조그만 지랄탄이 옛날에 지랄탄, 그게 이제 부산에서 처음 터졌어요. 지랄탄이. 이제 서울에서 공급이 네, 내려왔는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랄탄을 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실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청 앞에서 예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시청을 지킨다고. 네. 그런데 그 예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해병대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해병. 군이 이미 시청을 지키고 있은 거지. 그래서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진짜 위기의 상황이죠. 만약에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네. 발포해라 했으면 했겠죠. 예, 정말, 했겠죠. 정말 부산은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싶은 주위 사람들 본인 하고 싶었다는데. 굉장한 만류로 그러니까. 예. 뭐 강주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예. 강원파가 예, 강원파가 많이 나가지고 예. 나눠지가 있었는데 이제 비둘기파가 이기면서 직선제를 수용하는 예. 거죠. 안 했으면 예. 아유. 아마 그 또 한 번 강주보다도 이제 더 진짜, 많은 예. 그 시민들이 매파가 이겼으면 그래 되겠네. 부산에서도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날 뻔했네. 정말로 이 자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6.29 선언은 일단 민중의 승리죠. 부산 시민들의 승리였고 예.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안 됐잖아요. 우리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예, 생기는데 예, 그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87년 대선이죠. 네. 예. 제가 그 87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 네. 부산 선대본부에 제가 총무국장을 했어요. 네. 오. 왜 그걸 했냐면 그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우리 약사 선배 김정수 의원이 하셨거든. 아. 그래서 저를 이제 데려가서 그 일을 시켜서 네. 그 현장에 있었는데 실제로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네. 제가 보기로는 처음부터 그런 단일화가 안 되는 구도였어요.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6.29 선언의 그 선언 내용 중에 보면 김대중 그때는 후보였죠. 김대중 예, 예. 후보의 사면 복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같이 풀어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풀어주는 이유가 네. 뭐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약간 분열될 것이다. 예상한 거네요.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박정희 그런 계산도 정권부터 있었겠죠. 영남하고 호남의 어떤 지역 감정은 계속 조장이 돼 만들고 있는 조장이 상태니까. 된 조장이 네. 되면서 네. 이제 DJ께서는 네. 이제 사자필승론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자라는 거는 지금 노태우, 김영삼, 김영삼, 김종필, 두 분 다 김대중 사자필승론이 있었네. 예예 아. 네 분이 할 때 승리한다 이렇게 봤고 네. 김영삼 후보는 자기가 양보를 해주면 영남표가 노태우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동상이몽 단일화가 하니까 되기 좀, 예. 단일화 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지금은 본인들 다 인정을 하잖아요. 네, 예. 서희가 붙으면 진다는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박근혜를 그렇지. 후보가 나온 넣을 때 상태에서 안철수, 문재인 서희 볼 때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진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다르게 동상이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단일화 단일시키려고 국민들 영상에 했었잖아요. 국민들하고 제야에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삭발 기본이고 단식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우리 유 회장님은 6월 항쟁 때는 같이 했다가 예. 예. 또 이제 YS 예. 후보 쪽으로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일하시고 예, 저는 예. 또 학생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비판적 지지를 했거든요. 아, 비판적 그러니까 지지. 이제 예. 이 자리에서도 나뉘게 된 겁니다. YS 편, DJ 편.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유 회장님 예. 말씀대로 사자필승론에 저도 빠져 있었어요. 아. 막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는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니까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예. 물어보면 이제 각각 지역 분할이 되니까 네. 오히려 호남포가 똘똘 뭉치면 예. 네. 오히려 이제 더 당선될 수 있다 이래 한 거고 또 YS 후보는 YS 후보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리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YS DJ 두 분 다 나중에는 다 이제 후회를 그 하죠. 후회도 하고 네. 잘못됐다라고 이제 평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란 거죠. 단일화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단일화 하면 이기는 어느 거죠. 쪽으로 예. 이기는데. 네. 이기는 건데 그 역사에 이제 가오를 그렇게 됐으면 가오를 제시는 역사들이 많이 바뀌었고 청산될 것 좀 빨리 청산되고 예. 그럴 네. 때 있겠죠.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됐겠죠. 그런데 아니 3당 야합 때문에 이 부산 시민들의 인식이 되게 많이 삼당 야합은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네. 거죠. 노태우가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87년 나서. 대선에 네. 87년 대선에서 그 노태우가 되죠. 노태우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2월달에 1, 2총선 때인가 그때 아, 그때는 4월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2월 달에. 2월인가 그럴게요. 그때 이제 노무현 아니요, 88년도는 4월이 맞아요. 그렇지 4월입니까? 88년 4월에 4월에 노무현 변호사님이 통일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네. 동구에서 허삼수하고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예. 이겼어요. 이겼죠. 국회의원 됐어요. 아, 네네. 예. 그때 제가 그 학생 자원봉사 단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줄을 잘 타셨네. 줄을 잘 타셨어요. 내세필성론. 네. 그러면은 그때 야당이 완전 장악하는 거죠, 국회를. 여소야대가 예, 예, 여소야대가 여소야대가 돼서 됐죠. 노태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지. 3당 야합을 이제 그렇지. 시도하는 거죠. 근데 그 3당 야합을 하는 이유도 보면 김영삼 그 총재는 네. 예. 이렇게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 자기가 3당이 돼가지고 그 백민당이 김대중 대통령 당이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이고 네. 그게 그 김영삼 대통령 통일민주당은 3당으로 전략을 냈거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계에서 김삼 존재라는 게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뒤엎는 일이 이제 3당 합당으로서 자기가 이제 뭐냐 DJ를 올라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 회장님이 결별을 했습니다. YS하고. 나는 그 통일민주당은 이제 안 한다 해서 3당 합당에 거부하고 안 갔죠. 그때 이후로 부산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3당 야합이 되겠다 보니까 남한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길 네. 예. 의원님하고 두 분 맞고 나머지는 다 갔잖아요. 네. 다 가가지고 부산의 야당의 씨가 말라진 거죠. 사실은 91년도에.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야당이 싹이 오면서 네. 원래 야도로 지금 찾아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올해 문재인 후보가 부산분이고 예. 안철수 후보도 부산분이니까 이 기회에 부산이 원래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에 상관이 없이 민주주의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찾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25년 전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부산이. 글쎄 말이에요. 네. 이제 부산이 이제 그 디비지면 전국이 디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제 부마항쟁도 그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유골항쟁도 네. 오늘 다 살펴봤지만 그랬고. 네. 그러니까 올해도 부산이 12월 19일 날. 예. 네. 반드시 이제 전국이 디비지게 되겠죠. 네. 예. 그 두 분 다 이제 문재인 후보 예. 그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전망을 약간 해보죠. 마지막으로 전망은 우리 유 회장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될 거고 뭐 유 회장님 전망을 단일화 되기 전에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아쉽네요. 어제 단일화를 단일화 하겠다고 이제 예. 두 분이 만나서 약속했으니까. 그 단일화는 네. 처음부터 필연적인 거고 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운명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숙명. 네. 운명은 앞에서 날라온 하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예. 숙명은 뒤에서 날라오는 하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제 박수 들어야 됩니다. 방송을 위해서 외우시고 온 거야, 이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오신, 준비 안 해오신다. 반칙 아닙니까 반칙. 아니, 최인호 위원장님은 막 메모를 외우셨어요. 근데 아니. 약사 회장님은 그냥 못만 오셨어요. 아닙니다. 여기 준비 다 해가지고. 아, 이건 제가 저는 드린 직접 거고요. 글로 썼지만. 아니, 나는 제가 드린 거, 제가 컴퓨터 드린 같이 거. 가고 제가 있어요. 드린 거, 여기서 제가. 봤는데. 약사 회장님, 그거 강조해 주세요. 너무 잘 됐는지 확인하고 한 번 더 할까요? 누가 한 말은 아니고 본인이 지어내신 말씀. 오늘의 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계속 한번 예. 그래서 숙명인데. 숙명. 숙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될 네. 거라고 보고 네. 단일화가 된다면 그 시대 흐름이라든지 네. 또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라든지 네. 그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도 야당이 집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또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네. 못했기 때문에 새로 우리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오는 것이 순리다. 네. 역사의 순리다. 숙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가슴이 뜨거워지. 아니 근데 왜 우리 그 유 회장님은 자꾸 박수를 받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있어 하여튼 보입니다. 그 아까 네, YSTJ 분열 네, 87년도 그죠? 그런 역사적 교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 당사자들도 다 뒤에 후회하고 네. 또 잘못했다 그렇게 네. 국민들 앞에 인정했듯이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네. 진짜 안 되면 이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네. 근데 두 분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네. 삶의 괴정이나 이런 거 네. 보면 반드시 안 되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저는 왜 박수 안 칩니까? 아, 엎드려 절 받는 거 좋아해요. 제 원래 특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으셨고.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네.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니 지금도 아니 근데 두 분 젊었을 다 때 호남이시고 예. 네. 지금 저도 어느- 58kg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야유였단 말입니까? 아니 뭐 계속 하세요. 학교 다닐 때 두 분 안 좋으셨어요. 아니 뭐 저한테 뭐 해준 게 없어서. 같이 학교 다니셨죠? 네. 네. 선후배 관계. 네, 선후배 관계인데 아니, 또- 별로 안 친합니다. 혹시 남편 팬레터 보냈는데 제가 답장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도 받았나요? 예, 받았어요. 네. 혹시 남편분하고 이 동기 아니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선배님인데. 아, 그래요? 전혀 되게- 연적 관계가 아니고. 아니 되게 인자했어요. 대학교 아. 때도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왜 예. 학분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최인호 저 위원장님은 좀 푸근했어요. 예. 이제 실토하시네. 지금도 부근하잖아. 네,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남자니까. 되신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또 밥 먹을 네.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지막은 그리고, 아름답게 해줘야 돼요. 예. 네. 2002년 대선에 비해서 지금 예. 그 투표인 수가 네. 500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예. 네. 그게 그만큼 젊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옛날에는 그 보수 언론들만 네. 주도해 갔지만은 지금은 그 물론 보수 언론들은 그 새누리 유리하게 네. 기사를 많이 올리지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네. 소통 공간이 생기고 트위터 또 전사들도 있잖아요. 예, 또 네. 500만 네. 명이나 유권자가 더 늘어났고 해서 네. 야당 단일화만 된다면 충분히 정권을 네. 쟁취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아우.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선거운동 하시는 중에 이 멀리까지 또 오시라 하고 제가 알거든요. 스케줄을 2주 전부터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 오늘 오신 소감요. 바쁘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 소감 한마디만. 우리 최 의원님 하면 내가 따라할게요. 더 좋게 하려고. 더 멋있게 그래서 하려고. 이제 우리가 3당 합당 이후에 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당선될 때 네. 부산에서 15.3%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네.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평민당이나 후보하면 다 10% 이하인데 예. 한 자리 숫자 나오고 이랬는데. 15.3%니까 많이 네. 받았죠.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네. 네. 당선되실 때 29.9% 받았죠. 29.9%. 예, 이제 거의 2배 올랐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이제 4월달에 부산 총선에서 네. 야권이 40, 40% 넘었죠. 네, 네.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1219 네. 때는 이제 마의 5자 50% 팩을 넘어서 네. 우리 정권 교체에 부산이 다시 한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아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오, 역시 어게인 부산. 맞습니다. 박수 좀 내주세요. 네. 유영진 부산 약사회장님 소감 한마디. 예, 우리 최인호 네. 방금 본부장 마찬가지로 네. 우리 민주통합당이 부산에서 총선 때 받은 표, 네. 또 저번 시장 선거에 김정길 예, 후보가 예. 받은 표들이 보통 한 66만 표 정도가 됩니다. 66만 예. 예. 이번에는 있는 걸 뛰어넘어서 네. 부산이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표 이상을 민주통합당이 받으면 정권 교체는 틀림없다. 100만 그래서 표. 예. 네. 그래서 부산이 시작이다. 그 시작이 오늘 이 방송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저보다 잘하시네. 아니 방금 딱 끝났을 때 회장님 끝났을 때 일단 인상이 많이 굳으셨거든요.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회장님 짱. 오늘 너무 준비를 많이 공연이 하셔가지고. 장난이 아니십니다. 이 준비된 멘트,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멘트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공약 한번 해보시죠. 유영진 회장님. 대선 공약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100만 표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12월 19일 날 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이 나오면 나는 우리 부인에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집 사람을 네. 1층에서 얻고 네. 48층까지 우리 집까지 올라가겠다. 이거 좋은데요? 감동적이다. 업고라고 하셨어요. 예, 예. 업고. 업고 48층까지 업고 가십니다. 네. 저도 뭐 가족들에게 이제 네. 예, 그거는 진짜까지.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이 있습니다. 아유. 예. 3살박이 딸인데. 예? 귀엽겠다. 4살 넘어가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애가 네. 크니까 네. 뭐 해달라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연극 보러 가자는 게 얼마 전부터 이제 했는데 연극 보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 아니 이기는 게 아니고 백만 부산에서 표 이상, 100만 표 부산에서. 이상이 100만 표 나오면 받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기는 거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100만 표 받고 이기면 네. 우리 애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네. 꼬마 인형극을 반드시 보러 간다. 오, 아름답습니다. 이거 좋아요. 네. 오, 좀 낫네요. 이거 좀. 요거는 제가 놨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예. 네. 끝나고 나서 인증샷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연극 보신 것도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야지 제가 하게 당연하죠. 됩니다. 예. 안 하면 저희가 또 검사 들어갑니다. 예. 오늘 어게인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손님들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87년도에 6월 항쟁, 부산에서의 그 뜨거웠던 열정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올리원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죠. 예. 네. 부산 시민들은 다 그렇겠지만 부산 자연치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에 그 기업 이름을 잘 안 쓰는데 부산 자연치. 부산 자연치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앞에서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부산 지금 자연치 응원 문화가 굉장히 특색 있고 이제 전 8개 구단 중에 뭐 제일 독보적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예. 오는 분들한테 예. 어디를 구경하면 좋습니까? 당연히 사직구장 가서 그걸 봐야지라고 예. 저는 추천을 꼭 합니다. 또 부산 지금 시민들이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 야구거든요. 근데 부산 야구도 좋지만 이렇게 저도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87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나왔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 실제로 들어보니까 25입니다. 저는 부산 야구도 자존감 있고 부산 야구 프라이드라 하지만 좋지만 부산 정치나 부산 시민들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그런 자존감을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한 표로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매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벽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그대의 꿈 놓지 말아요. 그 어떤 시련 속에도 오뚜기 같았던 그대의 그 미소가 희망이지요. 문리버 매일 그대와 함께하는 문이 열리길.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 몰라. 그 문 향해 미소 지어주세요. 이제 희망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내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그대와 나 함께 갈 문을 열어요. 이 순간 Disconnected.